반갑습니다. 크립토 여행학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소셜파이는 허상인가입니다. 소셜파이가 무엇인가? 소셜 플러스 파이낸스의 합성어예요. 소셜 미디어 플러스 탈중앙 금융을 뜻하고요. 어렵게 말하면 이렇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립토 SNS예요. 암호화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죠. 대표적인 소셜파이 프로젝트로는 렌즈 프로토콜이랑 팟캐스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나 안 봐도 돼요. 너무나도 유명한 애들이라서. 이 렌즈 프로토콜이나 팟캐스터의 특징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펀드레이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섹터 자체가 소셜이라는 게 흥미로워요. 막상 써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약간 호기심을 유발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지겠죠. 분명히 이 친구들은 렌즈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23년까지 관심을 받았고 팟캐스트는 2024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 친구들이 잘 나갈 때 TG를 절대 안 해요. 정말 열심히 빌딩 중이어서 계속 미루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꿈을 좀 꾸고 있는 애들이라서 계속 미루고 있지 않나. 이 친구들은 진짜로 웹2에 이제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렌즈 파운더 스탄이라는 사람은 에이브의 사장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인인데 에이브라는 프로젝트가 디파이에서 랭킹 1등입니다. TBL만 34조가 넘어가요. 최소. 18개의 체인에서 이제 영업 중이고요. 사실상 디파이 1등이면은 굉장히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얘가 운영하고 있는 게 렌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되거든요, 렌즈도. 왜? 에이브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디파이 중 1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백악관에 불려가서 디파이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란 거예요, 미국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잘하는데 렌즈 프로토콜은 완전 등수가 244등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 244등인데 이 친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 244등의 체인을 보면은 업데이트를 안 하고 다들 도망을 치거든요. 개발하는 척만 하면서.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열심히 빌딩 중입니다, 이 친구들. 열심히 빌딩 중이고 개발자들 모집하고 뭐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올해 초 2025년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계속 이제 바이럴 돌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친구들 체인이 재밌는 게 GHO란 걸 씁니다. 이거는 스테이블이에요. 스테이블인데 이게 체인 자체가 스테이블 체인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요새는 스테이블, 그 다음에 플라즈마 이런 애들 유행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도 GHO라는 스테이블 달러를 사용해서 체인을 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렌즈 작업을 했다면은 하락도 피할 수 있고 꽤나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TBL이 너무 낮죠. TG를 하기에는 하이퍼가 너무 낮아가지고 현재로서는 언제 TG 할지도 모르겠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래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죠. 자, 그럼 이번에 이슈가 된 팟캐스터입니다. 일단 팟캐스터의 댄 로메로 굉장히 훈훈하게 잘생겼죠. 이 친구들이 2024년에 진짜 완전히 지배를 해서 2025년인 지금도 이 친구들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사업을 변경하겠다 하는데도 기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요. 지갑 플러스 거래 기능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왜? 소셜파이의 한계를 느끼고 전략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선언해요. 뭐 거기에 대한 전략이 뭐 지속 가능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규 유입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웹3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 친구들이 업적이 대단합니다.
웹2에서 웹3를 유입시키는 거는 이 크립토도 이해해야 되고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사실상 얘네들이 사업을 바꾸겠다는 거는 이 소셜파이라는 거는 너무 일찍 와 있는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일찍 와 있다. 세상은 아직 잘 모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하려는 사업이 이겁니다. OKX 월렛을 가지고 왔고요. 뭐 레비 월렛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월렛이 있지만 이런 월렛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실제로 팟캐스터가 2024년에 했던 걸 보면은 진짜 경이롭습니다. 팟캐스터는 게시물을 올리면은 디겐이라는 이제 디젠이라는 코인으로 후원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디젠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터 토큰이 없다 보니까 이 디젠은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입소문을 타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2조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조를 여기서 찍어줘요. 이쪽 보시면은. 그러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쫙 빼요. 왜? 팟캐스트가 토큰을 출시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얘들이 이제 가져간 거죠. 기능을 잃게 되고,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런 데 상장을 하면서 다시 1비까지는 갔다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그미라는 민코인도 120밀리언 달러로 가요. 이게 굉장히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댄 로메로가 뭐 언급을 해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프레임은 이제 팟캐스트 내부의 기술 이름이에요. 팟캐스트 안에서는 D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트위터에서 D앱을 키울 수 있다 이거죠. 작은 캐주얼 게임이랄까? 그런 정도? 근데 그거를 프레임이라는 기술이라는데 이 프레임 개발자들이 토큰을 찍었는데 정작 이거는 인기가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얘들 같은 경우에는 2B를 갖다 왔어요. 2조가 이제 넘는 돈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팟캐스터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했다 볼 수 있어요. 출시했어도 2B 정도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디제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엄청 견인적인 수치를 찍었다. 근데 이제 사업을 변경한다 했으니까 이제 팟캐스트 OG NFT의 가격은 현재 600달러가 됐고요. 2024년에는 최소 3, 4 이더리움의 가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2024년에 최전성기일 때 이때도 좀 괜찮은 평을 받았고요. 이때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2025년에 장도 죽으면서 이 친구들도 같이 죽어가는 모습. 장이 죽으니까 이 친구들도 완전히 내려가는 거긴 한데 거기다가 사업까지 변경한다니까 아 얘네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싶어서 패닉셀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팟캐스터에 관심이 좀 있고 내가 여기를 좀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팟캐스터 OG NFT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엄청난 그 기회를 놓친 거지만 누군가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비싸게 팔 기회를 놓쳤지만 누군가에는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2025년 6월까지도 계속 뭔가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120불 지불하면 트위터처럼 팟캐스트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어요. 에어드랍 및 NFT도 제공했고요. 바로 다 멘징을 시켜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11 어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에어드랍도 해주고 NFT 민팅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고 아직도 포모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쌓여있던 데이터로 인해서 얘들의 가능성을 보고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델 로메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너 에어드랍 기회를 잡고 싶으면은 팟캐스터를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 10달러 이상 넣어두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매주 찍고,
미니 앱을 맨날 해라 라고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고 싶으면 하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모나드가 들어옵니다. 모나드가 에어드랍으로 제공이 됐고 프로 유저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내부에서 진짜 유저들을 좀 가려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리얼 유저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를 신청한 애들은 좀 닭이 정도 많이 들어와서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 친구들은 진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작업이 꽤나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만 이번에 볼륨으로 제공했습니다. 에어드랍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파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소셜파이는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았나. 특히 웹2, 웹3, 웹2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애들은 확실히 이제 되게 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웹3 팟캐스트 렌즈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웹3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어요, 지금. 덱스 하는 사람이 코인 하는 사람 중에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고 있으니까 소문도 안 나고,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데브들이 진심으로 이제 엑셀 대체하기 원하는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이 크립토가 자리 잡고 뭐 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업이라는 것도 뭐 천재 같은 것도 이제 시대가 또 맞게 떨어져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내가 보기엔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있다면은 5년 정도, 한 3, 4년 정도 버티면 버티겠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웹2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얘들이 M&A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메타의 사장들이 그거 마크 주커버그였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도 잘 알고 있었고, 저 같으면은 여기 인수해서 좀 키워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걸 또 왜 올렸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번에 베이스에서 세일을 하잖아요. 모나드도 세일했는데 이 친구들도 세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팟캐스터도. 그래서 이 팟캐스터가 세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피벗 하고 있는데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하는 시점부터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할 만해. 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떻게 피봇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을 거고 예전처럼 그리고 뭐 세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세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도 덩달아 살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변경되면은 여행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를 했죠. 소셜파이는 허상인가? 막상 써보면은 얘들이 트위터나 그런 애들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한계, 지금 웹3는 너무 덜 알려져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잘 될 거예요. 내부 인센티브나 이런 지속성만 생각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만간에 한번 여행하는 거를 찍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언제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가지고 세일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하기에도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셜파이는 허상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시기상으로는 관심만 못 받을 뿐이다. 근데 잊혀질 가능성도 높아요.
빚을 못 볼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